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빛나는 고급 법무법인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었죠. 그리고 사흘 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동네 반찬가게 앞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앞치마를 두른 가게 주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반찬가게 아줌마한테 무슨 도움을 바라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이 대형 로펌을 무너뜨린 이유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시당한 사람들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를 매일 들려드립니다. 그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동네 반찬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4시 경기도 분당의 작은 반찬가게 미경 반찬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미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섰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무, 배추, 고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오늘은 총각김치부터 해야겠네. 그녀는 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능숙하게 칼을 움직였어요. 15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미경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쯤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일찍 나왔네. 딸 지민이 출근 준비를 마친 채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28, 대형 IT 기업 재무팀 과장이었어요. 미경은 손을 닦으며 딸을 맞았죠. 아침은 먹고 가야지. 김치찌개 끓여놨어.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커피만 마실게. 그래도 한 숟가락은 먹어. 상견례 앞두고 쓰러지면 어떡해. 지민은 결국 엄마가 내민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뜨끈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엄마, 토요일 상견례 때 뭐 입을 거야? 백화점에서 산 투피스 있잖아. 그거 입으면 되지. 지민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손, 핸드크림 좀 바르고 다녀. 응? 미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15년간 반찬을 만들며 거칠어진 손이었죠. 주름과 굳은 살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는 사람 손이 다 이렇지. 그래도 준호 어머니가 보시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사랑해. 알아. 이제 출근 안 하면 늦겠다. 어서 가. 지민이 가게를 나서자 미경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찾을 반찬을 준비해야 했어요.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용기에 담는 일.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였죠. 하지만 미경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 상견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모욕이 얼마나 치욕적일지를요. 토요일 오후 강남의 고급 일식당 스시 하나였습니다. 예약석 한 테이블에는 벌써 예비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경과 지민이 입구로 들어서자 웨이터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예약하신 강 변호사님 일행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렸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일본식 다다미방,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에는 계절꽃이 놓여 있었죠. 맞은편에는 명품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이정희였어요. 어머 오셨어요? 정희는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네이비 투피스, 단정하지만 평범한 차림이었죠. 정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예비 시아버지 강민석이 들어왔어요. 명함에 정의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고 적힌 그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앉으시죠. 편하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관찰하는 시선이었어요. 지민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IT 재무팀이라고 했죠? 요즘 그쪽 업계도 구조조정 많이 한다던데. 정희의 말에 숨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희 회사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배경이 없으면 위태로운 게 직장 생활이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 전체, 신선한 회, 정성스러운 구이까지.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맛을 음미할 수 없었어요. 긴장감이 테이블을 짓눌렀죠. 미경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정희의 시선이 미경의 손에 꽂혔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이었죠. 어머, 사돈께서 손이 참 억세시네요. 정희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혹시 식당에서 설거지 같은 거 하세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 그게 무슨... 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사돈 손을 보니까 저희 집 가사 도우미 분 손이랑 똑같아서. 미경은 찻잔을 든 채 정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고요했죠. 반찬 가게를 합니다. 15년째요. 아, 반찬 가게. 그래서 손이 그렇게 거칠으시구나.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는 하얀 손이었어요. 저는 손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변호사 부인이라는 게 체면도 있고. 강민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요즘 같은 세상에 자영업이 쉽지 않으시죠? 그냥저냥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는 지민을 쳐다봤어요. 법조계라는 게 좁습니다. 그리고 인맥이 전부죠. 지민 씨 회사에도 저희 로펌 고객사가 많은데 혹시 집안 문제로 소문이라도 나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딸의 직장을 담보로 잡은 협박이었어요. 지민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경은 그 떨림을 느꼈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민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아.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미경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지만 가게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명함 케이스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미경은 명함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사부 검사 한미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20년 만이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죠. 김태훈 검사, 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오후 2시 미경은 서울대공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죠.
잠시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미경 선배, 오랜만입니다. 김태우는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경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잘 지냈어? 선배야말로.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의 법무법인 알지? 김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 로펌이요? 당연히 알죠. 왜요? 혹시 그쪽에서 수상한 점 없었어? 선배, 대체 무슨 개인적인 일이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김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내부에서 정의 법무법인을 주목하고는 있었습니다. 대기업 비리 사건마다 그쪽이 끼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증거 조작 의혹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인맥이 넓어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사들, 정치인들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혹시 구체적인 증거는? 그게 있긴 한데 결정타가 아니라서요. 전직 직원 몇 명이 제보는 했는데 물증이 약해요. 그 전직 직원들 명단 나한테 줄 수 있어? 김태우는 미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선배, 설마 복귀하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의 법무법인 건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배도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태훈아, 나 검사 그만두고 반찬 가게 시작한 거 알지? 네, 들었습니다. 왜 그만뒀는지는 몰랐을 거야. 김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이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은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미스터리였어요. 3년 전 대성건설 비리 사건 기억나? 아, 그때 선배가 담당하셨던 증거가 다 있었어. 회계장부, 뇌물수수 명단까지. 근데 재판 시작 전날 모든 증거가 사라졌지. 그게 정의 법무법인이었단 말입니까? 미경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피해자 중 한 명이 내 딸 친구 아버지였어. 억울하게 파산했지. 난 그걸 막지 못했고. 김태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직 직원 명단 이틀 안에 보내줄게요. 그리고 선배. 응? 조심하세요. 강민석은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미경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죠. 나도 그냥 반찬가게 주인은 아니거든. 카페를 나서며 미경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김태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정의 법무법인 전직 직원 연락처 3명이라는 파일이었죠. 미경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틀 뒤 화요일 저녁 미경은 홍대 근처 조용한 와인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이었죠. 오후 7시가 조금 넘자 3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한미경 씨 맞으세요? 네, 앉으세요. 박수진 변호사님.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1년 전까지 정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변호사였어요. 김태훈 검사님한테 연락받고 놀랐어요. 대체 무슨 일로? 정의 법무법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로펌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비밀유지 서약도 했고요. 비밀유지 서약은 불법 행위까지 보호하지 않아요. 미경의 말에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3년 전 대성건설 비리 사건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걸? 재판 전날 증거가 모두 사라졌어요. 회계장부, 녹취록, 이메일 기록까지. 그 일에 정의 법무법인이 개입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지는 와인 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신입이었어요. 강민석 대표가 직접 지휘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에 제출된 증거 원본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조작된 자료로 바꿔치기 했죠. 판사한테도 로비했고요. 미경은 조용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증언하려던 회계사를 협박했어요. 가족 사진을 보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증거가 있나요? 당시 이메일 백업본이 제 개인 클라우드에 남아 있어요. 로펌 퇴사할 때 혹시 몰라서 저장해뒀거든요.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강민석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검사장, 판사, 국회의원까지 다 친구예요. 제가 신고해봤자 제 인생만 끝나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도 무섭죠. 근데 김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미경 씨라면 믿을 만하다고. 미경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알았어요. 전문가 아니면 저렇게 질문 못 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메일 백업본,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이름은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익명 제보자로만. 약속합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미경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증거자료, 집 파일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로펌에 아직 근무 중인 후배가 하나 있어요. 양심적인 애인데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애한테도 연락해 보세요. 미경은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수진과 헤어진 뒤 미경은 차 안에서 파일을 열어봤어요. 수백 개의 이메일이 폴더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증거인멸, 판사 로비, 증인 협박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 정도면 충분해. 미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반찬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김태훈 검사, 다른 전직 직원들, 그리고 현직 변호사까지. 미경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녀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그물이 촘촘히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정의 법무법인을 향한 그물이었죠. 목요일 저녁 미경은 딸 지민과 집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의 법무법인의 비리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죠. 엄마가 할 일이야. 무슨 일인데? 대체 이게... 미경은 서랍에서 낡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검사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30대 초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엄마,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28부터 48까지 20년간 검사였어.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사부 검사라고? 그럼 왜 반찬가게를? 미경은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3년 전이었어. 대성건설 비리 사건을 맡았지. 회장부터 임원들까지 뇌물 받은 증거가 다 있었어.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대성건설 비리 의혹, 결국 무혐의라는 제목이었죠. 근데 재판 전날 밤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 검찰청 증거 보관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누군가 내부에서 빼돌린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정의 법무법인이 대성건설 측 변호를 맡았더라고.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아버지 로펌이. 그래. 강민석 대표가 직접 지휘했어. 증거 인멸부터 증인 협박, 판사 로비까지.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피해자 중에 내 고등학교 친구 은지 아버지 계셨잖니? 은지 아빠? 그때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억울하게 파산한 거야. 내가 그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민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난 그 후로 검찰을 믿을 수 없었어. 내부에 누가 배신자인지도 몰랐고 결국 사표를 냈지. 그래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신 거구나. 너를 키워야 했으니까. 조용히 살려고 했어. 미경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상견례 날 강민석을 직접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이 자료들은 3년 동안 못 잡은 증거야. 근데 사흘 만에 다 찾았어.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검사 시절 인맥을 총동원했지. 전직 직원들 만나고 내부 고발자들 찾아내고 이메일 백업본,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까지 전부. 엄마가 이 모든 걸 20년간 금융범죄만 파온 사람이야. 이 정도 증거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지민은 엄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거친 손으로 매일 반찬을 만들던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범죄 조직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검사였던 거죠. 엄마, 위험하지 않아? 강민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도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김태훈 검사의 번호였습니다. 태훈아, 나야. 자료 정리 다 됐어. 내일 아침 검찰청으로 보낼게. 전화를 끄는 미경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놓친 정의를 이번엔 반드시 실현할 거였어요. 반찬가게 주인이 아니라 검사 한미경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10시 강남의 정의법무법인 본관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에는 평소처럼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일제히 들어섰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그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각 층으로 흩어졌어요. 로비의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비서실장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15층 대표실, 강민석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민석 변호사님,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사부입니다. 김태훈 부장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뒤따라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장이 있다고 해도 절차가. 강민석이 벌떡 일어섰지만 김태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비닛이 열리고 컴퓨터가 압수됐어요.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컴퓨터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1회인 비밀 특권이.
비밀특권은 합법적인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범죄 증거는 해당 없어요. 김태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13층 회의실에서는 이정희가 다른 변호사 부인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자선 바자회는 롯데호텔에서 정희의 말이 중단됐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 때문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수사관 2명이 들어왔죠. 윤정희 여사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저는 변호사도 아닌데 왜? 남편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대표실에서는 금고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성건설 계약서, 판사 명단,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이것들 전부 압수합니다. 수사관이 상자에 서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대체 누가 제보한 겁니까? 김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메일 백업본,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3년 전 대성건설 사건부터 최근 건까지요. 그럴 리가. 그 자료들은 이미 다. 강민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자백하는 꼴이 되니까요. 강민석 변호사 출석 요구서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으로 나오십시오. 김태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어요. 제가 20년 넘게 쌓아온 게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미 언론사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압수수색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가져간 증거 상자만 20개가 넘었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강남의 대형 로펌 정의 법무법인을 정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거인멸과 판사 로비 등의 혐의입니다. 화면에는 증거 상자를 나르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미경은 조용히 TV를 끄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반찬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초라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죠. 강민석 변호사, 3년 전 대성건설 사건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김태훈 검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메일 출력물들이 가득했어요. 당시 검찰 증거 보관실에서 자료를 빼돌린 게 당신이죠? 아닙니다. 저는 여기 이메일 보십시오. 당신이 직접 보낸 겁니다. 증거 원본 확보 완료, 조작본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강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태훈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판사 계좌로 3천만 원씩 5번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모두 당신 비자금 계좌에서 나간 거죠. 그건 업무상 필요한 뇌물입니다. 재판 결과를 바꾸려고 판사를 매수한 거예요. 김태훈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성건설 하청업체 사장들, 투자자들, 그 가족들까지. 강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은 강민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모습이 뉴스 카메라에 잡혔어요. 강민석 대표 변호사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같은 시각 미경의 반찬 가게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민의 고등학교 친구 은지였어요. 아줌마 뉴스 봤어요. 정의 법무법인 무너졌다고.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빠요. 3년 전에 회사 망하고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억울하다고 매일 우셨어요. 미경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 아버지 억울하게 당했던 거. 근데 오늘 아빠가 전화하셨어요. 검찰에서 연락 왔대요. 대성건설 사건 재조사한대요. 은지가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줌마가 하신 거죠? 제보하신 거. 미경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날 밤 지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준호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 하던? 미안하대. 그리고 결혼은 어렵게 됐다고. 미경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응.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런 집안이랑 인척되는 게 더 무서웠어. 지민이 엄마 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사실 궁금한 게 있어.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상견례 때 모욕당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은지 아버지 생각했어. 그분뿐만이 아니야. 강민석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될 거야.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구나. 복수는 달콤하지 않아. 난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야. 미경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세상에는 권력이나 돈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뭔데? 정의. 모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민석 구속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이정희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라했죠. 미경은 손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미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명품 코트가 반찬 가게 바닥에 닿았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미경은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보하신 거 알아요. 검찰이 가진 증거들, 당신 아니면 그렇게 정리할 수 없어요.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검사님들한테. 남편이 구속되면 저희는. 미경은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일주일 전 상견례 기억하세요? 그건 제가 실수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설거지하는 사람 같다고 하셨죠. 가사 도우미 손 같다고.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죠? 집안 배경이 없으면 직장도 위태롭다고. 제 딸을 협박하셨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반찬 가게 아줌마한테 무슨 도움을 바라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그냥 반찬 만들고 파는 사람일 뿐인데. 사장님, 돌아가세요. 손님이 아니시면 나가주시겠어요? 미경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게를 나갔어요.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법을 농락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방청석에 앉으는지 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경의 반찬 가게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사장님, 총각김치 2kg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미경은 능숙하게 김치를 담았습니다. 거칠지만 정성 가득한 손놀림이었어요.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의법무법인 완전히 망했다면서요? 단골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 됐어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미경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지민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은지 만났어. 아버지가 재심 신청했대. 검찰에서 적극 도와준대. 잘 됐네. 엄마 덕분이야. 은지가 엄마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하래. 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았을 뿐이야.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오늘의 설거지하는 손이 내일은 재판정을 뒤흔들 수도 있으니까. 지민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두 모녀의 실루엣이 가게 창문에 비쳤어요. 다음 날도 미경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 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거친 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였죠.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세상은 배웠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